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그쵸, 2주 동안 스페셜 DJ랑 네.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없는 얘기인데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니에요. 네, 그 SNS에 올리신 영국 여행 사진도 잘 봤습니다. 예. 셀카 교육은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왜? 셀카를 잘 못 찍으신다는. 저는 원래 안 찍어서 못 찍기도 하지만. 그 정도면 잘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껴가지고. 근데 각도가 약간. 각도가 마음에 안 네. 들어요? 각도를 좀 위로 해야 돼요? 그쵸, 살짝 위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그런 게 저도 셀카를 못 찍고 안 찍는 사람이라. 네. 아니 근데 누가 댓글에 그 얘기를 했길래. 네. 그 사진이라는 게 네. 셀카를 잘 찍는다는 게 네. 본래보다 좀 멋지게 나오게 하는 게 잘 찍는다는 거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 표정들이 다 너무 이렇게 우울하죠. 그런 사진 찍으면서 네. 가식적으로 웃는 것도 웃기잖아요. 웃으시기보다는 볼에 바람을 살짝 넣어. 지금 사진에 집중하느라고 네. 사진 지금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표정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긴장하고 계시다. 렌즈가 어느 쪽에 있나 막 이런 거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표정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덕분에 뭐 휴가도 못 가는데 덕분에 네. 셀카를 안 찍어 버릇해가지고요. 뮤지컬 티켓 구경 잘했습니다. 뮤지컬 티켓은 그렇게 생겼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고요. 이 영화를 사실 소개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약간 심장이 좀 빨리 뜁니다. 그래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빨리 소개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 게 일이 된 뒤로 어쨌든 뭐 제가 아무리 영화로 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는 건 사실 일이거든요. 예. 근데 아주 가끔 일이라는 걸 잊게 만드는 작품을 가끔 만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영화 벌새라는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딱 그 느낌. 영화가 딱 끝났는데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봤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영화 좋다. 영화 좋다. 이 생각만 계속 했던 작품이 바로 벌새라는. 벌새. 네. 영어로는 하우스 오브 허밍버드라는 영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벌새가 진짜 조그만 새죠? 거의 네. 벌처럼 보이는 애 막 요따만 해가지고 그리고 막 제자리에서 막 날개짓 막 하고 있고. 그게 자료를 보면 1초에 90번 이상 날개짓을 하는 새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14살 소녀거든요. 그러니까 14살 소녀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1초에 90번 이상 날개짓을 하는. 정말 그렇게 필사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 벌새를 닮아 있다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벌새라고 그 작품 제목이 지어져 있고요. 사실 이 소문을 들은 게 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주변에서 이 영화 좋다는 얘기를 하도 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영화제에서 미리 작품을 본 거고요. 예. 저는 못 보니까 계속 궁금했던 거죠. 근데 국내 영화제에서만 좋은 평을 받은 게 아니라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요. 그거 외에 뭐 웬만한 영화제 출품하는 영화제마다 다 상 받고 또 유명 감독들에게 극찬을 받았더라고요. 야,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저런 영화제에서 네. 상을 25개나 받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뭐 그 전 세계에 영화제가 워낙 많기도 해서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근데 그 많은 아무리 영화제가 많다고 출품한다고 다 상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말뜻은 세계 각지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골고루 상을 받았다는 건 한국 영화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이야기 뜻이고요. 네. 근데 이게 영화가 시작하면 1994년이라는 게 딱 떠요. 1994년. 네. 그리고 주인공 은희라는 이 주인공 소녀는 14살. 그래서 영화가 한 2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14살 은희라는 주인공의 1994년 한 봄에서 가을 무렵 정도까지의 시간을 쭉 그려내고 있는 작품인데
14살 은희의 1994년 안에 뭐 이 은희의 가족 이야기도 있고요. 은희의 친구 이야기도 있고요. 은희가 또 사랑도 하고요. 은희가 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선생님도 만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장 영화 장르긴 한데, 네네. 예, 바로 이 14살 은희의 1994년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적어도 199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1994년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아마 저마다의 1994년을 떠올릴 만한 이야기들이 함께 이제 펼쳐져요. 1994년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이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예. 잘 떠올려 보면 일단 94년 엄청나게 더웠고요. 1994년 더웠어요? 예, 그거는 저도 사실은 제 몸이 기억할 정도로 더웠고요. 1994년에. 그리고 영화에 이제 그 14살 소녀 주인공 은희에게는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닌 사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어른들은 이게 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도 1994년이었고 또 한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참사 중에 하나죠. 성수대교 붕괴도 1994년이었고. 아, 그게 94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1994년에 나는 어디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지? 1994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난 어디서 뭐 하고 있었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네.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1994년이 아니라 그냥 어느 시절에나 14살이었던 사람이라면 14살 시절의 모든 사람 그 시기를 다 기억할 만한 묘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 속에 묘사되는 이 주인공 은희의 많은 이야기가 이 영화를 만든 김보라 감독의 사실 자전적인 그 이야기나 설정들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14살 주인공 은희의 부모님이 대치동에서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 감독의 이제 부모님이 대치동에서 떡집을 했고. 떡집을 하셨대요? 이 감독이 그 기억을 되게 좀 묘하게 그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다 이제 주변에 뭐 흔히 말해 엘리트들 아니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예. 부모님이 떡집 한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거나 본인도 좀 신경 쓰이고 부끄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막상 대학을 가니까 대치동에서 떡집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나왔다니 대치동에서 자랐다는 게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어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떡집에서 대치동으로 바뀌는 경험도 흥미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도 사실은 감독 가족 구성원을 그대로 가져왔고, 은희가 학교 다니는 등굣길에, 그러니까 철거를 앞둔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실제로 본인의 등굣길이 그런 풍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화 속에서 은희라는 이 주인공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원 선생님을 만나요. 예. 영지 선생님이라는 어떤 선생님과의 관계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한문학원이거든요. 실제로 감독이 중학교 때 그 한문학원을 다녔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감독이 그 성수대교 붕괴 뉴스를 봤을 때 본인도 중학생이었고 그래서 감독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많은 설정들은 영화 속에 주인공 은희를 설명하는 데 넣었지만 네. 사건들은 직접 다 본인이 겪은 사건은 아니고요. 다만 누구라도 1994년에 14살이었다면 누구나 겪었음직한 이야기 아니면 94년이 아니어도 어디에선가 14살들은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겪을 만한 사건들을 차근차근 그리는 이 영화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저는 느껴서 그냥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 끝나고 나면 그냥 주인공 얼굴만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주인공 은희를 연기한 박시우라고 하는 배우의 얼굴이 계속 그냥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게 되는 아주 묘한 느낌을 남긴 아주 멋진 영화입니다. 네. 청취자 방지영 씨가 네. 저도 94년도에 14살이었는데 그 더운 여름 8월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잊지 못할 때라고요. 네. 저는 그때 대학생 그랬어요? 습니다. 저는 백햄 5년 차. 그렇죠. 네. 열심히 방송할 때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관객에게도 정말 특별한 영화이기도 한데 그게 저는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우리가 특별함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칸에서 황금종려를 받았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보편성을 획득하는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 감독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벌새가 기생충과 같은 어떤 경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의 뭐 취향이 워낙 좀 편협하니까요. 지극히 사적인 저의 취향으로는 지금까지 본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는 저는 기생충과 함께 최고다. 벌새를 지금까지 한국 영화 최고 작품으로 뽑고 싶습니다. 극찬하시는군요. 네, 물론 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라 영화 보시면서 이거 또 뭐냐, 뭐 영화가 왜 별 일이 안 일어나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정말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소개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벌새를 휴가 가신다고 그랬을 때 네. 조용히 혼자 이제 뒤돌아서서 개봉 일정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벌새가 개봉하는 주엔 돌아오셔서 예. 이 제가 새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아니, 기억이 납니다. 스페셜 DJ들하고 할 때도 하시면 되죠. 왜 거기 스페셜 DJ분 오셨을 때는 뭔가 스페셜하게 하라는 스페셜 DJ에게 네. 맞춰서 네, 그런 주문이 좀 그런 있어서 압박을 받았군요. 네, 압박은 아니고 뭐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스페셜하게 했었습니다. 별로 스페셜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다행히 예, 이번 주에는 이 새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죠. 네, 뭐 사실 이게 1994년의 배경이라 되게 네.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와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같은 곡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음악 캠프에 맞게 제가 좀 나름대로 노래를 골라봤고요. 네. 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내가 그녀였고 그녀가 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쩌면 그냥 제가 이 영화 속의 은희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나도 한때는 은희였던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예. 아니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지 선생님이 있거든요. 예. 영지 선생님에게 은희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좀 묘한 가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로비 윌리엄스의 She's the One을 가져왔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약간 잔잔한 노래들을 골라올까 하다가 약간 이 영화 속의 14살 은희를 좀 밝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오늘은 약간 조금 덜 잔잔한 곡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은 제가 이 14살 은희에게 선물하는 로비 윌리엄스의 She's the One이라는 곡입니다. 자, 로비 윌리엄스, She's the One 듣겠습니다. 네, 로비 윌리엄스, She's the One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시를 처음 보고 네. 시가 멋있어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멋있어서 외울 만한 길이면 이제 외우게 되잖아요.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찰나에서 영혼을 보라. 뭐 이런 시였어요. 그게 네.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를 알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외울 만한 길이였기 때문에 외웠고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외우긴 했거든요. 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약간 이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 모두에게 되게 좋은 좀 지침이 되는 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를 쓴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본다는 그 시처럼 좋은 영화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거기서 뭔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새라는 작품을 보고 제가 이 영화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건 이 영화 사실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기보다는 14살 은희라는 아이의 그냥 그해 여름을 이제 지켜보는 영화인데 네. 이 아이가 사실은 모래인 거죠. 이 14살 은희의 1994년 여름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시간으로 보면 1994년이 이제 한송이 들꽃이라고 본다면 그 정말 다양한 시대가 있지만 1994년 봄에서 가을 정도의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뿐인데 어쩜 우리 모두가 살아온 각자의 어떤 한 시기 혹은 지금 시기까지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떤 분은 이제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그 예전에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작품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영화를 뭐 모르시거나 뭐 이래도 상관없고요. 그 영화를 모르시거나 안 보셨으면 그런 영화랑은 상관없이 그냥 이 14살 은이라는 아이의 성장 영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좋기를 바라면서 아니 일단 이게 네. 뭐 상을 이런저런 상을 받았다는 거는 차치하고더라도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관객상은 관객들이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객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관객들을 만족시켰으면 네.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처럼 혹시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요. 제가 뭐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에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만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김세윤 씨는 지금 네. 계속 성장하고 그럼요.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배우지 못한 걸 자꾸 나머지 공부로 이제 뒤늦게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세윤 씨가 어떻게 네.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퇴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점점점 퇴보해가는 나를 그런데 지금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보라. 그때 그걸 알았다면, 그때 이런 성장기를 겪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늘 그런 좀 회한을 갖고 보는 장르가 성장 영화인데요. 네네.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14살 은희라는 이 주인공이 물론 영화 속의 세계겠지만 그 영화 속 세계 안에서 잘 살아남고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게 되는 작품 벌새라는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벌새. 네. 김보라 감독. 네. 자, 지금 청취자들이 네. 안 그래도 지금 영화 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네. 김세윤 씨가 강추하니까 그것도 보러 가야 됐다고 김혜림, 이혜진, 7227번 뭐 등등등. 네. 부담스럽네. 네, 저는 좋았습니다. 보고 나와서 이게 뭐야. 네.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두 번째 곡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 영화 속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고른 곡이고요. 네네. 퀸의 Spread Your Wings거든요. 이게 영화 제목이 벌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정말 최대한 날개를 펴고 너의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렴이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담는 의미에서 예. 라이브 킬러스 버전을 골랐어요. 뭔가 여러 사람이 떼창으로 이 14살 은희를 응원하는 느낌을 주기를 원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게 이 14살 무렵에 제가 무척 좋아했던 바로 이 노래 이 버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테 은이었다는 생각에 근데 이 곡을 골랐습니다. 이 Spread Your Wings의 이 날개는 네. 독수리 날개처럼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벌새 날개는 너무 할 작아서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자신의 알겠습니다. 능력 자, 안에서. 퀸의 Spread Your Wings 라이브 앨범에서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